안녕하세요. 소라면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 인도자 호 10단을 정술로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세기로 다녀왔고요. 템랩은 630 정도 좀 넘었고 특성은 광역 특성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은 몇 개 이제 원소의 대가나 이런 걸 찍거나 말거나 아니면 정기업 평형 이거만 찍고 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벽 인도자오는 은근히 이제 까다로운 던전 중에 하나입니다. 정수를 이제 딜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이제 좀 더 플레이하고 10단을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세계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원딜러들은 특히나 말뚝딜을 할 때 가장 딜을 많이 퍼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쐐기 한 무리 한 무리마다 자리, 포지션을 어디로 잡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기본 딜 사이클들은 여러분들 많이 익혔으리라 생각되고 허스와비도 많이 쳐보면서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무리마다 또 탱마다 또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게 자리 잡는 요령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어,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벽 인도자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 첫무리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승천을 이제 키고 시작을 했고요. 블러드는 보통 이제 여기 2층 올라가서 블러드를 켜달라고 탱들이 보통 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루트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제 천무리에서 400만 정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설명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전기장렬을 선택했고요. 전기장렬이 좋은 게 이제 대지 충격으로 했다가 이제 전기장렬 다시 선택했는데 전기장렬은 이제 지진을 140%까지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딜에 목숨을 좀 거는 편이라서 단일딜도 물론 이제 밀어줘야 되겠지만 단일딜은 이제 원소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공폭, 번개 화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단일딜을 밀어주는 편이고요. 이게 광 특성을 찍다 보니까 단일딜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의문을 가지고 탱들이나 다른 딜러들도 정수를 단일딜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소의 대결을 꼭 찍고 들어가서 단일을 좀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단 갈수록 그런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광역을 더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광역을 더 밀어줄 수도 있고요. 그 고단 유저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소수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2단상에 올라왔죠. 2단상에서 이제 블러드를 요청을 받을 거고 여기서 이제 3마리하고 이제 블러드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탱이 왼쪽 사이드에 이제 3마리를 풀링하면서 6마리가 되잖아요. 6링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풀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여기서 준비 동작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태고파도 마그마 토템 그 다음에 요 폭풍 소잘 미리 켜주기 자이언트 신스칸 있으면 자이언트 신스칸 미리 켜주기 이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첫 발은 이제 용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몹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제가 태고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러드를 일단 제가 키려고 했는데 법사님이 먼저 켜버렸죠.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달라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폭풍 수호자를 먼저 켜줬고요. 그러면서 태고파도 먼저 이제 눌러주고 토템을 한번 발라주고 근데 저 같은 요새 마그마 토템 리셋을 잘 안 쓰는 편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모피가 너무 빨리 까이기 때문에 제가 마그마 토템을 리셋하는 동안에 좀 그게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일단 마그마 토템이 30초밖에 콜이 안 돼요. 금방 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4번만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용폭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렬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진 통해 가지고 바로 올라왔죠. 지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번으로 때려주고 폭풍 터지면은 폭풍 먼저, 그 다음에 다시 연번 한 번 더 쏴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이언스가 왔기 때문에 자이언스가 한번 넣어주고 전기장렬 빨리 넣어줍니다. 그 전기장렬을 빨리 넣어줘야 이제 시간을 줄이고 바로 이제 지진으로 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익숙해졌으리라 한 것도 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새벽 인도자호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염충격 디버프가 이게 하나밖에 안 걸려 있는데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걸려 있으면 되고 굳이 여러 개 걸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는 마구마 토템 그냥 아껴두고요. 이게 마무리가 한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체력들이 뭐 쿨기도 아껴야 되고 마구마 토템도 아끼고 태고도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벽 인도자호는 이렇게 날탈 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쿨이 조금 돕니다. 그걸 또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내려오자마자 차단 한번 봐주고 기본 디스에크를 이제 돌려줍니다. 마구마 토템 하나 발랐고 태고파도 한번 썼고, 여기서도 포지션은 그냥 여기서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낙사하지 않을 정도로 센터를 봐주면서 나한테 만약에 이런 고치가 걸렸을 경우에는 살짝 거리 벌려준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진질 위주로 해주면서 이제 이번에 패치 이후로 11.0.5 패치 이후로 용폭이 약간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용폭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단일 딜일 때는 용폭이 유용합니다. 원소의 대각까지 해서. 근데 광역 상황일 때는 용폭은 자제하는 게 맞고, 태고파도가 장전이 돼 있을 경우만 용폭 한 발,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날아가는 동안 쿨이 어느 정도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쿨이 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승천을 쓸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썼죠.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은 문제가 이제 보스가 중간에 한번 흐름이 끊기잖아요. 다음 보스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보스가 50% 정도 됐을 때 날탈 한번 타고 나갔다 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쿨기를 어느 정도 그때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쿨기를 써버렸습니다. 미리 쪼를 빨리 처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쿨을 이제 만약에 몹 체력이 20% 미만이면은 아껴도 되는데, 몹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다 그러면 쿨기 그냥 아낀다는 생각 하지 말고 퍼 부으세요. 그냥 일단 너무 아끼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딜러는 일단은 쿨을 오는 대로 쓴다라는 게 좀 더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외곽으로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여기 좌우 상하 좌우로 한번 나가 주시고요. 이거는 법사님이 되게 잘해 주신 거예요, 자리 잡기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바닥이 회전하는 이제 파란개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을 까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서 지금 무빙을 치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 보라색 동그란 바닥, 큰 바닥의 위치를 잡는 건데, 여기 이제 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로 빠졌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이드로 빠진 거고, 여기 센터로 나온 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이 같은 곳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양쪽에 두 명이 막 서 있어서 구석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갇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갇혔을 때 이 이제 바람개비가 돌게 되면은 그때 이제 레이저 맞으면 죽게 되죠. 저도 지금 이거 10단 찍기 전에 9단을 갔었는데 그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9단으로 촬영했던 거는 삭제했고요. 10단으로 다시 왔는데 10단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새벽 인도자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바닥이 안 좋게 깔렸어요. 일단은
50% 지나고 날탈 타고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별로 없죠. 여기서 자리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상태로 센터에 2개 깔렸어요. 이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바깥쪽 사이드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건 이제 시간 맞춰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지금은 탱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탱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보라색 원에서 살짝 떨어진 정도로 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그 바닥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치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말고 바로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루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깡신을 하던 분들은 습관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루팅을 하려고 해요. 저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루팅할 필요 없이 바로 바닥으로 내려주면 되고, 여기 이제 루트는 이쪽 오른쪽에 있고 여기 성당 뒤쪽에 있고 이 앞쪽에 있는데 이 탱은 이제 앞쪽을 선택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승천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승천을 먼저 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움직일 때는 즉발기를 이용해서 무빙을 쳐주고요. 여기도 보면 지진도 즉시 시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광역으로 즉시 시전 나가는 게 파워하고 정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워의 불애비 이거하고 정술의 지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기본 딜사이클 했고 폭풍 소여자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화염 충격을 발라주고 연쇄번개 위주로 기본 필러로 해서 나머지를 이제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깡 단일 딜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공포 영역이 생기잖아요. 동그랗게 그 정도만 안 들어가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은 한번 시전을 끊고 뒤로 가야 되거든요. 뭐 시전이 완전히 끊기지 않더나 하더라도 뭐 즉발기 이용하면서 가게 되는 것도 딜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분들 지금 다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 되고, 탱도 지금 여기 벽탱을 하고 있는 이유가 탱이 튕기거든요.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벽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탱이 아마 경험이 좀 늘어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탱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여기 벽탱을 하거든요. 저도 탱을 해봐서 아는데 뭐 낮은 단수긴 하지만 여기서 벽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튕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애드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고요. 전투 시간이 꽤 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98만을 했죠. 정수리 단일들이 잘 안 나올 때는 60만 70만 막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전체 종합딜이 많이 밀려 나가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자리를 어느 정도만 잡으면 되는데 힐러가 잘 보이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뭔가 뭐 바닥이 많이 떨어질 바닥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면 되겠죠. 어느 정도 중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힐러들이 뒤에서 안심하고 힐을 하거나 나한테 버프를 줄 수 있을 위치. 여기서는 뭐 풀링이 미스가 됐는지 아무튼 로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어그를 끌면서 법사님이 이제 죽으신 거고요. 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슬이 나가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몹이나 다른 데 가지 않게 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정수는 딱히 그런 게 없고 그냥 지진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쇄번개가 사거리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주변에 들어오면은 연쇄번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탱 잘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드 되는 거는 좀 하긴 종종 일어나는 사고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차단 봐주면서
차단 쿨이 이미 와버렸죠. 제가 한번 처음에 차단해서 그런지. 그래서 차단 못했고요. 그래서 폭풍이 왔을 때는 폭풍을 바로 써주고, 폭풍 다음에 연쇄번개 한 번은 이제 즉시 지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이제 성당을 좀 많이 처리를 하는 게 요새 트렌드인데, 이분은 이제 저쪽 바닥을 많이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오셔서, 여기가 이제 광역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유의를 해서, 생존기는 이제 영원 이동하고, 예, 도레보르 토템 이걸 잘 사용해 줘야겠죠. 그리고 동굴사리의 기쁨이랑 알가르 치유 물약 이거를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딜 물약은 일단 좀 너무 비싸서 안 쓰는 편이고요.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생존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힐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힐은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힐이 밀리는 경우에는 이제 써줍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로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이제 탱이 이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 거죠. 사실 여기서 딱 탱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제 울타리 쪽으로 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몹을 모으면서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로머가 있었는데, 로머한테 연쇄번개가 들어가면서 애드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탱한테 약간 주의를 줬고요. 여기 몹이 여기 정문 앞에 모여 있는데, 정문 앞이 아니라 울타리 쪽으로 살짝 가게 되면은 애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몹을 좀 모았다고 하면은 다시 이 정문 앞으로 와줘야 되고요. 뒤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게 이제 맞았었죠, 아까는. 그래서 연쇄번개는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히 제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이제 여기를 계속 이제 광역으로 뭔가 칼 같은 걸 쏘잖아요. 보라색 바닥을 쏘는데, 거기에 맞으면 이제 한 방에 컷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주는 방향에서, 되도록이면은 성당 정문에서 탱킹을 하고, 무빙도 성당 정문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힐러가 밀릴 때는 좀 자리를 좀 봐주는 게 맞고요. 제가 자꾸 이제 울타리 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처리를 하고, 윤회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살짝 뭐 전멸하긴 했지만은 시크라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한 무리를 중보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중보가 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다락방 같은데 이제 언덕 다리 밑에 이 세 마리를 처리하고, 자신 있는 탱 경우에는 저 중부도 같이 모아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탱이 그렇게 고점수가 아니라서 약해서 그런 건지, 여기 일단 세 마리를 따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딜 사이클을 좀 어렵지 않게 이제 쭉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보가 또 바닥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레이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레이저 유도를 살짝 이제 대각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평행하게, 만약에 탱커나 보스가 살짝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 벽하고 평행하게 이제 레이저를 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여기 벽에 닿거나 아니면 뒤쪽에 벽에 닿아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은근히 사고가 많죠, 이 새벽 인도자하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여기서 평행을 유지하면서 유도를 해주고, 끝까지 보고 날라오는 거 보고 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딜로스를 줄이는 건, 끝까지 보고 딜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살짝 피해준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너무 가깝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은근히 다 잘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새벽 인도저우에서 딜이 제가 상당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략에 대한 요령을 좀 생기고 나서는 160만 정도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쫄은 원래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예디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닐 때도 지진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깊이 뿌리는 전기 아니고 제가 승천을 썼네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전투 시간이 점점 길고 승천도 어차피 오는 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빨리빨리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껴도 되고요. 여기서 보스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아껴도 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분 쿨이어서 너무 승천이 좀 아쉬운 게 2분 쿨이면은 진짜 아끼지 않고 막 써도 되는데 3분 쿨이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비범님이 좀 200만을 찍어주면서 단일 딜을 조금 많이 상쇄를 시켜주고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광역 데미지 펑펑펑펑 왔을 때 동굴 사이 기쁨 써줬고 광 이제 상황이 도와서 제가 연번을 이제 써줍니다. 이제 단일에서 광으로 딜 사이클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줬다 다시 단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보스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쫄이 2마리 나오는지 3마리 나오는지 아니면 여러 마리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딜을 조금 바꿔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수는 광역이 좀 더 우세하고 연쇄번개도 두 번째 데미지 첫 번째 대상 맞고 튕겨나가는 두 번째 데미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번개 화살 한 번 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킬 창에 글씨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대 2타겟 일 때도 연번을 써준다. 그리고 단일딜하고 뭐 광역딜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것도 장점이라 생각되는데 연번하고 번개 화살만 바꿔주면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용폭을 약간 덜 쓴다는 거 광역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두 번째 광역 데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도르의 보르 토템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아까는 영원 이동을 써서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둥글살이 기쁨 치유 물약 이거를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쿨이 이제 계속 돌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퍼센티지는 93.48을 찍으면서 올라가서 이제 여기 쫄 잡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 탱으로 할 때는 어려운 점이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MDT로 계산을 한 다음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도 딱히 그냥 무빙 필요 없이 그냥 말뚝ጥing 해주면서 어차피 무빙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산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잡고 무빙 잡무빙을 줄이는 게 또 데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가 단일들이 광역들이 많이 되면서 어글이 좀 튀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살짝 피해주면서 이제 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제가 여기 밧줄에다가 지진이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컨트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야를 살짝 가리는 이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벽이라든지 뭐 여기 다리라든지 줄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지진이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옛날부터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주의해서 지진을 쏴줘야 됩니다. 이게 지진이 엄청 단가가 좋은 딜인데 스킬인데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죠. 비범님도 140만 여기서 이제 거의 100만만 해도 잘 한 건데 비범님 140만 제가 150만 이제 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110만 100만 이 사이여가지고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 잡는 요령이랑 딜을 좀 선택해서 딜사이클 선택 잘하고 무빙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잘못했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방금 전에 밧줄로 들어갔어요. 멍청하게. 그래서 살짝 무빙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무빙을 잡무빙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이제 지진을 밧줄에 꽂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거미줄 나오면 피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연속으로 계속 이 바닥을 걸리는 바람에 이 이제 초록 바닥이 없는 쪽을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초록 바닥 있는 쪽은 사람 없는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도 그 아까 레이저가 걸리는 바람에 이 술통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술통으로 던져가지고 얘를 폭탄 배달인데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폭탄 던지지도 못하고 계속 그 녹색 레이저를 피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딜도 이제 별로 안 나왔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거기서 치턴이 한번 걸립니다. 그 녹색 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딜이 끊겨가지고 딜이 이제 심각하게 나락을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억가성이 좀 있죠. 여기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 별 먹는 걸 했었는데 딱히 이제 필요 없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원애로 미리 와서 기다리면 되고요. 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처음에 산성 분출을 하는데 첫 차단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이게 무빙이 걸려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제 승천을 써주면서 용폭을 한번 발사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디사이클 단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월격이 이제 뜨면은 좀 유용하죠. 이제 단일딜에서는 월격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광역딜하고 단일딜하고 진짜 같았을 때는 월격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제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아요. 패치 이후로는 월격이랑 용폭을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패치가. 그래서 단조롭지 않게 좀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여기에 이제 정령의 걸음을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정령의 걸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니트로 추진기, 허리띠를 이용해서 빨리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생존기 있으면 생존기도 같이 올려주면 좋고요. 또 여기는 또 무빙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딜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정이 이제 운 좋게 터지면서 좀 더 딜을 했고요. 근데 이게 바닥에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새벽 인도자오 10단을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